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기출 페이지 40쪽부터 5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개념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1 에너지 정리가 있겠죠. 1 에너지 정리는 알짜임과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이 전체 역학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체 외력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 전체 외력의 크기의 F를 곱한 값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이 두 가지 1 에너지 정리와 관련된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 이와 이에 의해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알아야 되냐면 네 번째, 탄성에 의한 보존인데요. 자, 탄성을 자, 여기 이렇게 수평면에 매달았어요. 자, 이 지점을 선생님이 자, 얘의 진영이 m이에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 자,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자, 이렇게 매달았는데 이 상태의 진영이 m입니다. 그럼 얘가 원래는 원래 길이가 한 이만큼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 길이로부터 지금 자, 여기랑 여기 길이 차이가 선생님이 x 난다고 둘게요. x. 그럼 지금 이 지점이 A 지점, O 지점인데 O 지점이 평형 상태인 거죠. 그럼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아래로 당기려는 중력의 힘과 이 위로 당기는 탄성력의 힘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럼 용수철 상수가 K 뉴턴 퍼 미터라고 한다면 탄성력의 키가 KX가 되니까 KX가 mg와 같다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용수철이 변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대로 늘렸어요. 요만큼 늘렸습니다. 그럼 이만큼도 또 요만큼도 x 차이가 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제일 처음 요 초기 상태에서 출발하면 이 초기 상태와 각각의 속도는 속도가 0이다 라고 줄 거고 얘는 정지했다. 속도가 0인 것과 정지는 다른 상태인 거예요. 순간적인 0도 정지긴 하지만 이 정지라고 한 건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함의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풀어보면 우선 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A의 값은 자, 뭐가 최대냐면 역학적 자, 여기를 바닥면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자, mg 곱하기 2x가 되니까 이 mgx가 이 아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어요. 다음 평형점에서는 우선 얘가 x만큼 변성이 됐죠. 2분의 1 kx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이때 이 v가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mgx 그 다음에 여기를 b점이라 둘까요? 자, b점에서는 자, 얼마가 되냐? 2분의 1 k 곱하기 2x의 제곱 정리하면 2k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전동기에 연결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며 전 P와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동기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100N이고 PQ에서 물체 속력이 각각 10m/s와 V이며 물체 질량은 2kg입니다. 자, P에서 Q까지는 5m입니다. 자, 물체 크기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전동기의 크기가 100N이고 자, 얘는 2kg이에요. 그럼 작용하는 합력이 알짜임이 전동기에 의한 힘밖에 없다. 100N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의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가속도는 50N/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억은 참이겠네요. 자, 한 일의 크기 W는 Fs와 같습니다. Fs. 그러면 100N에다가 5m를 갔으니까 500줄만큼의 일을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V 값을 구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선 이 가속도의 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가속도의 크기를 이용하는 경우 EAS를 쓰는 거죠. 2 곱하기 가속도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V의 제곱에서 10의 제곱인 100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500이 되겠죠. 500. 그럼 V 제곱이 600이 되니까
V가 6루트 10이다. 10루트 6이죠. 10루트 6이다.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알짜임에다가 간 거리를 곱하면 얘가 요거다 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알짜임이 50N에 100N에 간 거리가 5m겠죠. 그러면 500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에서 100을 뺀 값 요렇게. 그래서 식이 어쨌든 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린 칸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초기 속도가 0인 거죠. 자, 정지해 있던 물체를 수평 방향에 F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물체의 위치에 X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먼저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1m에서가 3m에서보다 크다. 자, 가속도 F는 ma는 m분의 F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일정한 값을 갖죠. 그럼 결국 가속도의 크기는 준 힘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1m가 3m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밑에 넓이를 보세요. 자, 이 밑에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1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줄이고 여기는 2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x는 3m에서가 x는 1m에서의 2배다. 자,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정지 상태였으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 값이 0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값이 6이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값이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일 때는 요 넓이가 1줄일 거잖아요. 3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2줄이니까 4고 5줄이다. 요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여기는 5입니다. 여기는 6. 2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자, 아니죠? 아니네. 1. 자, 1은 얼마 변해야 되냐면 3줄이 변해야 돼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3이다. 그래도 2배 안 되죠? 자, F를 작용한 순간부터 4m를 지날 때까지 F가 한 1의 크기는, 자, 그러면 이 F가 한 1의 크기는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린 칸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연결된 실을 당겨 물체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 물체에 작용한 힘 F의 크기를 물체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 진영 각각 M이고 물체가 2D, 3D를 지날 때 속력을 각각 V, EV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아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F0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dF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0부터 이 2D 구간에서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보면 여기서는 K'이라고 둘까요?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m 4v 제곱이니까 2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3 mv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방정식을 세워보면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f0d와 같기 때문에 mv 제곱 같다라는 거 요식 하나. 다음 두 번째, 얘를 바탕으로 2분의 3 mv 제곱이 df1이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이 f0 대 f1이 1대 3의 비를 갖기 때문에 f1은 6f0와 같다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f1을 6f0로 넣어주면 6f0d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v의 값을 계산을 해라 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바로 v의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n분의 4 f0d의 루트를 씌운 값이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기억은 참입니다.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x는 2d에서 2분의 3 mv 제곱이었고
x는 d에서는 얼마였죠? x는 d. 그럼 d까지 갔을 때는 얘가 f0d가 되겠어요. f0d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mv제곱이다. 4분의 1 mv제곱. 그래서 2분의 3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x는 d에서가 2분의 5d에서보다 작은데요. 똑같이 진영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준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x는 d에서는 f0의 힘을 줬고 얘는 6f0의 힘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참.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을 해냈네요. 자, 그 다음 15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Q를 지나 기준선 R을 속력 2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h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배다 라고 하는 소리는 이 값의 진양이 같습니다. 그러면 V의 제곱의 값이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V 값은 실제로는 루트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2V의 속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얘네들은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지금 얘네들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EAS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얘는 2V제곱에서 V제곱을 뺀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V제곱이 되겠죠. 그럼 좌변으로 넘겨주면 2h분의 V제곱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이 사이의 거리 높이를 H'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A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 S는 H'이라고 하는 값은 제곱에서 뺀 값 4V제곱에서 2V제곱을 뺀 값 제곱이니까 2V제곱이겠죠. 그럼 약분하고 V제곱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H'은 2H다. 그래서 Q와 H 사이의 거리가 2H가 된다라는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점 A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면 얘가 0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유낙하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똑같이 T초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얘가 자유낙하를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요렇게 자유낙하를 했는데 자, 요 지점을 선생님 각각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에서 C까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6줄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얘는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만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초기의 속도가 0이니까. 그럼 C점에서는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우선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16줄만큼 감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얘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몇 줄이 나와야 되냐면 16줄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 그래야 이 역학적 에너지가 EP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 질량이 2kg짜리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에 이때 지나는 속력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V 값이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4m/s로 여기를 통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기억 C에서의 속도가 8이 아니라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얘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한 모습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도 T초라고 두고 여기도 T초라고 두고 여기도 T초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작용하는 A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량분의 자 요렇게 되겠죠.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은 2t만큼 변화를 했습니다. 속도는 4만큼 변화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얘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t가 0.2초 간격으로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0.2초 간격, 여기도 0.2초 간격, 그 다음에 여기도
0.2초 간격으로 찍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D에서의 위치, D에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D에서의 가속도가 10인데 0.6초가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6이에요. 근데 출발을 0에서 있기 때문에 6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2kg에 36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36줄이기 때문에 자, D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30, 일단 속도 얘가 36이 될 거예요. 그럼 더해서 이 P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이 36줄. 여기가 얘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D까지 중력에 의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36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와 D 사이의 얘의 거리와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거리, 얘네들의 거리를 지금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거리는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A와 C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이 거리를 x1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 10죠? 10이에요.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값은 16이 되겠죠. 그럼 x1은 20분의 16이니까 약분하면 10분의 8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0.4m가 되겠죠. 0.4m. 그 다음 이 AS라고 하는 값은 36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x2는 10분의 18이니까 1.8이 되겠죠. 1.8m. 그러면 4분의 9배가 맞다라는 것을 계산 통해 알 수 있으니까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 나타내고 이 시간 간격을 구해주는 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경사각이 세타 1인 빗면에 점피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B가 경사각이 세타 2인 빗면에 점 Q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A, B의 지점이 각각 M과 2M이고 PQ의 높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높이를 선생님이 미리 H다 라고 헷갈리지 않게 표시를 하고 갈게요. 자, 세타 1이 세타 2보다 각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B가 2배이다. 당연히 2배죠. 왜냐면 얘가 MV, 2MV이기 때문에 당연히 2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Q에서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P에서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2배이다. 당연히 2배죠. 질량이 2배니까. 계속 같은 말이에요. P에서 A의 속력과 Q에서 A의 속력은 그럼 같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속력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V1이라고 둘게요. 자, 여기서는 속력을 모르니까 V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똑같이 이 지금 세타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MV의 제곱. 이 값이 얘는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둘까요? 그러면 mg h 이렇게 두겠죠. 그 다음 여기는 mv의 제곱 이 값이 mv2의 제곱 더하기 2mg h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여기 m을 다 날려볼게요. 방정식이니까 m을 이렇게 다 날리면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v1의 제곱 대 v제곱 빼기 v2의 제곱의 비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죠? 그러면 v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은 v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렇게 날아가고 더하기로 날려주면 v1과 v2는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나왔다고 뭔가 사인을 쓰고 삼각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했던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써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15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수레가 빗면 위에 점 PQR을 각각 V, 3V, 4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높이가 각각 라지 H, 2H, 스몰 h입니다. 이때 라지 H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먼저 각각을 다 적어볼게요. 자, 이 P는 자, 수레의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M이라고 두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라지 H가 되고 Q에서는 2분의 1 2분의 9 바로 쓸게요. 2분의 9 3MV 2분의 9 MV 제곱 얘는 2분의 9 MV의 제곱 더하기 2mgh 그 다음에 R은 2분의 16이니까 8이 되겠죠. 8MV의 제곱 더하기 mgh 이 값이 같습니다. 자, 이 값이 같으니까 방정식을 풀어보면 mgh라고 하는 값은 2분의 7mv의 제곱이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은 자,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자, 2분의 1 mv 제곱은 7분의 1 mgh겠죠. 7분의 1 mgh 더하기 얘는 스몰 h 다음 mg 라지 h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넣어주면 7분의 9 mv의 제곱 mgh 더하기 2니까 7분의 14 mgh가 되겠죠. 그럼 우변을 간단하게 해주면 7분의 23이 되겠네요. 7분의 23 mgh 그러면 mg 라지 h라고 하는 값은 7분의 22 mgh가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7분의 22 스몰 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1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55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8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와 B는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얘를 하나로 볼게요. 2kg. 자, H에서 속력이 0이 되겠어요. 자, A와 B의 진양은 1로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이 수평면에서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보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8kg 곱하기 m/s가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2kg에다가 얼마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8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V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m/s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m 중력가속도 g h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h가 10분의 8이 되겠죠. 즉 0.8m다 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운동량 보존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56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B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A가 점 P를 속력 V로 지나는 순간 B는 점 Q를 3V로 지나며 A와 B는 점 R에서 같은 속력으로 충돌을 합니다. 자, 힌트가 우선 첫 번째, 같은 속력으로 충돌을 해요. 자, 높이가 H일 때 H의 값을 계산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키포인트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얘는 준비 식당에서 도착하는 값이 같기 때문에 운동한 뭐가 같냐면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같은 빗면이죠.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같은 빗면상의 운동. 그럼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챕터 3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왔어요. 같은 빗면상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같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B는 속도가 줄어드는 방향일 거고 A는 속도가 느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A가 플러스 A 가속도면 얘는 마이너스 A 가속도라는 거죠. 그럼 이때 A, B가 요렇게 만났어요. 여기도 A고 여기가 B가 만났어요. 그러면 V'의 속도로 만났다 칩시다. 그럼 A에서는 시간 변화량 델타 T겠죠. 자, 델타 T 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 자, B는 델타 T에서 처음 속도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단 거니까 3V 빼기 V 프라임이 같다라는 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델타 t가 똑같으니까 날려주면 이 v''이 4v가 되기 때문에 v'이라고 하는 것은 2v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둘 다 2v의 속도로 이렇게 딱 부딪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 A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A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운동한 이 거리 있죠?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를 선생님이 H'이라고 한다면 자, B는 H 빼기 H'만큼 운동을 한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자, A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할 겁니다. 자, 그 대신에 뭐가는 증가하겠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뭘 구하는 거지? H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 H 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지금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계산을 하게 되면 MAGH 그러니까 MAGH'이겠죠. 즉 A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분의 MA에다가 증가량은 4V제곱에서 V제곱을 뺀 값이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3V의 제곱이 되니까 MA를 날려주면 GH'은 2분의 3V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B를 해주면 되겠죠. 자, B는 MBG의 H 빼기 H'이 증가량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감소량 2분의 MB는 9V 제곱에서 V 제곱만큼 아니지 2V니까 4V 제곱이죠. 4V 제곱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MB 곱하기 5V의 제곱이니까 MB를 이렇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가져와서 정리해 볼게요. 자, GH 빼기 자, GH'은 여기 있어요. 그럼 바로 넣으면 2분의 3V 제곱이겠죠. 자, 이 값이 2분의 5V 제곱이 되기 때문에 GH라고 하는 값은 4V 제곱입니다. 자, GH라고 하는 값은 4V 제곱이 돼요. 따라서 H는 G분의 4V 제곱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점 PQR을 지나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PQ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V0와 2V0이고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2D이고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D입니다. 자,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자, 여기서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요 값이 요거를 E0로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P에서 R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나 되냐를 지금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렇게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대충 얼추 맞는 것 같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이 각을 세타 라고 둘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3D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여기 2D가 포함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의 길이가 2D고 세타의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2D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Q까지 갈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누구는 증가하냐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해요. 그럼 2분의 1 M의 증가량을 계산을 해보면 4V0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mg 곱하기 2d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m을 먼저 날려주고 가면 2분의 3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2gd 사인 세타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Q에서 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Q에서 R. 자, 여기서의 속도를 모르니까
v 프라임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2분의 m의 v 프라임의 제곱 빼기 4v0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니까 mg d 사인 세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d 사인 세타, 2d 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mm을 날려주는데 우리가 gd 사인 세타는 얼마? 여기서 요식을 가져와서 변형을 해주면 4분의 3 v0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식을 전개를 해주면 2분의 1 v'의 자, 그 다음에 2도 곱해갈게요. 그럼 2도 곱해가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4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분의 11 v0의 제곱이에요. 자, 어차피 우리는 v값 안 쓸 거기 때문에 제곱값을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둬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제로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제로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11 m v0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때 P에서 R까지 총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mg 3d 사인 세타였어요. 자, 그럼 여기 3을 선생님 여기 두면 우리 gd 사인 세타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자, 여기서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9 mv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해지려면 얼마를 곱해가면 되겠죠? 11분의 9를 곱해가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11분의 9 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만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문제지만 천천히 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PQR을 차례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와 R의 높이는 수평면으로부터 각각 3h, h이고 P와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각각 V와 루트 2V입니다.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3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가면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3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러면 우선 가기 전에 자료를 먼저 해석을 해보고 갈게요. 자, P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까요?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헷갈리니까 이 프라임을 달까? 아니다. 여기라고 쓰자. 자,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g 곱하기 3h가 되겠죠. 곱하기 3h 이렇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얘는 mv의 제곱이에요. 즉 뭐가 감소했냐면 운동 에너지의 값의 변화량이 2분의 1 mv 제곱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하는 값만큼이 감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는 위치 에너지 값이 2h 값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중력 운동 에너지 값이 2h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자, R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R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선생님이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V'이라고 두겠습니다. V'이라고 두면 2분의 1m V1이라고 둘까? 밑에 첨자를 쓰기 힘드니까 V1의 제곱 더하기 mgh가 된다라는 거예요. mgh.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두 개가 우선 같다라는 것을 먼저 써볼게요. 자, 두 개가 같다라고 해보면 자, mg 곱하기 2h가 2분의 1m으로 묶어주면 2분의 m은 자, v0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지, v1의 제곱에서 v제곱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2m으로 m, 2m 나눠주게 되면 4gh가 v1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다라는 요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요식을 하나 풀어보면 자,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3mgh와 사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날려주면 v1의 제곱이 6gh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6
2GH가 되기 때문에 V의 제곱은 2GH입니다. V의 제곱은 2GH다. 근데 V1의 제곱은 6GH죠. 그럼 이때 속력은 3V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3V. 그럼 우선 기억은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을 계산하기 전에 디귿이 P를 물어보니까 P를 넣어볼게요. 얼마를? 이 값을. 우리는 우리는 V 값을 쓰지 않아요. 제곱의 값을 쓰기 때문에. 자, 여기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얘는 MGH가 되겠죠. MGH. 얘는 3MGH가 될 거예요. 그럼 합하면 얘네들의 전체 역학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4mgh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P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이다니까 자, 참이 되겠죠. 참. 얘들아 미안. V 제곱이 2GH죠. 얘 제곱이 이거겠죠. 루트 3이겠지. 쌤이 잠깐 헷갈렸어요. 자, 기억 주었고.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계산을 해보면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v 제곱이 2GH니까 여기는 2mgh가 될 거예요. 그럼 4mg가 돼야 되니까 2mgh가 위치 에너지로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2h가 높이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되니까 답이 4번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물체의 질량은 m이고 물체는 궤도의 수평 구간의 P점에서 Q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인 F를 받습니다. 그럼 이 말은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칠한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고 Q점 이후에 이 지점에서 전부 다 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높이가 2h인 지점에서의 힌트를 하나 더 줬네요. 자,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F가 이때 준 힘을 mg 뉴턴의 힘, 중력만큼의 힘을 줬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초기 속도가 0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이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E1이라고 편의상 둘 거고, 이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편의상 E2라고 둬볼게요. 자, 그럼 E1이라고 하는 값은 mgh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1이라고 둘까요? 자, V1의 속도. 자, 그럼 여기서는 V2의 속도. 쭉 올라가서 V3의 속도. 이렇게 쌤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값은 2분의 1 mv1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E2를 계산해 볼게요. 자, E2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서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자, 2분의 1 mv3의 제곱 더하기 mg2h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써보게 되면 mg2h라고 하는 값과 2분의 1 mv3의 제곱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양변을 mm으로 나누고 자, v3의 제곱이 4gh다. 그럼 여기 넣어주면 자, 얘가 전체적으로 4mgh도 좋지만 거꾸로 넣어줄게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요렇게 있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얘를 요걸로 넣어줄게요. 그럼 얘가 mv3 제곱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mv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양변을 날려주면 v2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v3의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v2는 루트 2v3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v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E1이 될 거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E2가 될 겁니다. 그럼 E2라고 하는 값은 E1에다가 mg의 힘을 더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E2라고 하는 값은 여기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mv3 제곱이 돼요. mv3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2분의 1 mv1의 제곱이다. 라는 거,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 mgh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 mv3 제곱이다라는 요 식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변형을 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넣어주게 되면 여기 계산이 좀 많아서 여기로 오세요. 자, 4분의 1 mv3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mm을 떼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v3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v1의 제곱이 되니까 v1은 루트 2를 씌운 값이 v3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v3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는 바꿔주면 루트 2분의 1 v3가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고 자, 얘는 다시 계산하면 4분의 1 mv3 제곱의 mg가 되겠죠. 그럼 mg라고 하는 값이 4분의 3 mv3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자, Q에서는 루트 2v3였죠. 루트 2v3. 그럼 P에서는 루트 2분의 1 v3입니다. 계산해주면 얼마?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안 돼요. 2 해야 약분해야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럼 1번은 참이다. 2번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2분의 5h다. 얘는 1 에너지 정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의 거리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S라고 한다면 자, mg 곱하기 S라고 하는 값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m에 자 2분의 1m 자, 얘의 제곱은 2v3의 제곱 빼기 2분의 1 v3의 제곱이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3 v3의 제곱 2분의 3 v3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m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분의 3 v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4분의 3 v3의 제곱. 자, 여기서 4분의 3 v3의 제곱이 GH겠죠. 3GH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럼 G가 날아가니까 S는 3H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H. 그럼 일단 2번은 틀렸고,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충격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충격량은 F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mg 그 다음 걸린 시간이 t겠죠. t라고 하는 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죠. 그죠? 그럼 m 그 다음에 속도 루트 2v3 빼기 루트 2분의 1 v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조금 오세요. 자, 그러면 mg 그럼 gt겠죠. g 곱하기 t는 자, 요거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2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1v3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루트 2분의 1v3는 아까 어디서 봤냐면 얘를 조금 변형을 해주려면 식변형을 여기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해주게 되면 자, 여기 mm을 날려줄게요. 자, mm을 날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를 이렇게 곱해주면 v3라고 하는 값은 루트 3분의 4g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g가 되니까
요렇게 날리면 루트 g가 하나 생기죠. 그럼 t라고 하는 값은 얘는 루트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루트 3g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h를 넣어야 되네. 잠깐 다시. f 델타 t니까 mg t f 델타 t. 얘가 운동에너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m 곱하기 속도. m 곱하기 속도니까 얼마예요? 루트 2v3에서 루트 2분의 1v3를 빼. 얘는 루트 2분의 2잖아. 그럼 루트 2분의 1v3 맞는데? 그럼 mm이 날라가겠죠. 그럼 식을 어디서 하나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찾아와야 되겠네요. 자, mgh가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우리 계속 계산을 했을 때 v1이 얼마였어요? v1은 루트 2분의 1 v3였죠. 여기 루트 2분의 1 v3. 좀 계산이 많아서 복잡한데 그럼 얘는 자 여기가 v1의 제곱이었죠. 그럼 넘어가면 mm이 날려가니까 v1의 제곱이 2gh입니다. 그럼 v1은 루트 2분의 1 v3인데 이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v3는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니까 4gh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4gh가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t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되겠죠. 루트 g분의 4h. 잠깐만. 우리는 여기에 아까 뭐가 나왔죠? 루트 2분의 1이 남았었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거 남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 계산해주면 아까 이거였잖아요. m의 루트 2v3에서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였죠. 그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 남죠. 루트 2분의 1 v3 이렇게 되고 mm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자 다시 gt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루트 2gh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이 계산해주면 g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계산이 복잡하네. 그럼 3번 맞고 P에서 Q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고 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계산해주면 계산을 해볼까?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그러면 2분의 m으로 묶어내주게 되고 자 여기서는 2v3 제곱에서 2분의 1v3 제곱을 빼줍니다. 2분의 3v3 제곱이 되겠죠? 3v3 제곱. 자 그러면 4분의 3 mv3 제곱이에요. 4분의 3 mv3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v3가 4gh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4gh를 넣으면 3mg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증가량은 3mgh니까 틀렸고 자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4mgh다. 그렇죠? mgeh를 두 개 하니까 4mge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P에서 Q까지 한 1은 운동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당연히 1 에너지 정리 때문에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이 조금 그래서 쌤이 왜 이게 중인지 모르겠어요. 쌤 생각에 이건 상이에요. 상.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만 좀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63번은 대청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수레가 PQ를 지나 최고점 R에서 속력이 0이 됐어요. 그럼 여기 최고점의 높이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H'이라고 둘게요. 자, PQ의 속력은 각각 4V, 2V이고 수평면이다. 그럼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겠죠. 자,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8mV의 제곱이 되겠고 위치 에너지가 mgh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4니까 2mv 제곱이 되겠죠. 2mv 제곱 더하기 2mgh가 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mgh는 6mv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식에다가 거꾸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는 그럼 2라고 하는 값은 3분의 1 mgh니까 3분의 7 mgh겠지. 자, 이 값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됩니다. mg h 프라임. 끝났죠? h 프라임은 3분의 7 h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쓰면 나오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 16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전피를 가만히 놓았어요. 자, 가만히 놨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V0가 0이다 라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자, 점Q를 지난 뒤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외력의 작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러 출제 작용 꼬은 거예요. 여기서도 당연히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없잖아요. 운동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지점을 V1으로 통과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지점을 통과할 때도 V1인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V2로 통과했으면 V2로 통과를 한 거죠. 자, 구간 A와 B의 길이가 1대 3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A, B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대요. 자, 거리의 B는 분명히 1대 3이에요. 근데 시간의 B가 1대 1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곱해서 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얘를 그냥 V로 바꿔 쓸게요. 얘를 V로 쓴다면 속도가 3V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Q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E1이고 E2이다. 자, 어쨌든 Q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을 선생님이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중력 가속도 상수를 G라고 둘게요. 그럼 이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그럼 여기의 높이를 모르니까 H'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수평면에서는 2분의 9 mv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값과 mgh 값이 같기 때문에 GH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 V제곱이다 라는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프라임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2분의 9 mv제곱이 mgh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9분의 1 mgh랑 같아요. 9분의 1 mgh. 그럼 이 값은 전체적으로 mgh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으로 넘겨주면 mgh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9분의 8 mgh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 얼마가 되냐면 E1이 되는 거고 얘가 E2가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E2분의 E1이라고 하는 값이 8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6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던 수레에, 자, 수레에 정지가 있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정지해 있었네. 자, F를 주고 난 후 이 V 값이겠죠. 그럼 F를 주고 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요렇게 공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해요. 자, 이렇게 돼서 AB를 지나서 쭉쭉쭉쭉쭉쭉 갔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 C에서 정지했다. 아, V0가 0, V가 0. 아이고, 다시 저희 지점에서 V가 0인 지점이었고 여기가 최고 높이인 H'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레에 작용한 힘 F의 크기와 최고점의 높이를 계산을 해라 했는데요. 일단 F는 좀 이따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수레의 최고점 높이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천천히 하면 돼요. 자,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mv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3mgh가 될 거예요. 3mgh. 자, 그 다음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을 빼먹네.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9 mv제곱 더하기 2mgh가 될 거고 마지막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 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하므로 이 값이 같다라고 풀어주면 mgh는 4mv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이 여기가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에 넣어주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 8분의 1 mv 제곱과 같습니다. mgh와 같습니다. 여기에 3mgh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8분의 25 mgh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8분의 25 mgh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가 8분의 25h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최고 높이는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F를 줘야 하는데요. 자, F를 줬어. 수레에 F의 힘을 주니까 V0가 V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 동안? 얘를 T초 동안. 그러면 F 곱하기 T라고 하는 건, 자, 속도를 모르니까 V'이라고 넣어야 되겠네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풀면 되겠죠. m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그럼 여기는 mv'의 제곱이 되겠죠. 자, mgh를 이번에는 거꾸로 4mv 제곱에 넣어보면, 자,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자, 2분의 25 mv 제곱이 v로 표현한 역학적 에너지의 값인 거예요. 그럼 이 값이 2분의 25, 2분의 1 빼면 뭐네요? 25 mv 제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v'이 5v와 같겠죠. 그러면은 5mv이기 때문에 준 힘의 크기는 t분의 5mv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공면가지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수철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